반갑습니다. 원불교 교화 현장에 다양한 울림을 전하는 종합 정보 프로그램 매거진 원입니다. 물건이든 마음이든 너무 꽉 차면 무겁고 버거우며 더 좋은 걸 채워 넣을 공간도 부족합니다. 새로운 내일, 새로운 마음이 버겁지 않도록 비울 건 비워내는 용기 내보시기 바랍니다. 원기 107년 6월 둘째 주 매거진 원 시작합니다. 교단 제4대 제1회 설계특별위원회 임명식 및 워크숍이 5월 27일부터 28일까지 중앙총부 법원관에서 진행됐습니다. 5월 27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교단 제4대 제1회 설계특별위원회의 첫 워크숍을 통해 원불교의 미래, 교단의 청사진을 그려가는 활동이 본격화됐습니다. 이날 원불교의 미래 설계를 위해 첫 발을 내디딘 위원들은 먼저 내가 생각하는 원불교의 미래를 주제로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탈종교화 현상이 심화되고 종교 무용론이 대두되는 시대에 원불교만이 할 수 있고 원불교가 해내야 하는 역할에 대한 이야기가 줄을 이뤘으며 주변의 실천을 통한 감동을 전하고 현실에 도움되는 종교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도 강조됐습니다. 이어 김도훈 제4대 설계특별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제4대 설계특별위원회는 미래를 향해 꿈꾸는 집단이라고 강조한 뒤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해주신 소태산 대종사님의 뜻을 세상에 더 넓게 펼쳐낼 수 있는 교단이 되기 위해 어떤 꿈을 꿔야 할지 쏟아내는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교단 설계와 설계특별위원회 역할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향후 일정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28일 오전 출가 13명, 재가 7명 등 총 20명의 설계특위 위원들은 전산 종법사님을 배하라고 임명장을 받은 후 영모전에서 봉고식을 올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산 종법사님은 위원들에게 교단적으로 결실 성업을 마무리하고 결복 성업으로 나아가는 시기에 교단이 잘 나아갈 방향과 꿈을 찾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향후 설계특위는 매월 2회 정기 워크숍을 통해 미래를 위한 과거와 현재를 성찰 점검하고 미래 설계에 필요한 의제 선정 과정을 밟아 나갈 예정입니다. 5월 29일 제주교당이 지구살림 운동의 일환으로 함덕 서호봉 해변 일대에서 플로깅 환경법회를 진행했습니다.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다같이 다함께 1.5도씨 지구살리기 환경법회는 해변 쓰레기 줍기 활동을 넘어 의식 변화를 위한 캠페인 및 체험 활동으로 시민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게 진행됐습니다. 먼저 일부 법회에서 강혜선 제주교구장은 기후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만큼 지구를 살리기 위해 지구온도 1.5도씨를 낮추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천지 보은행을 실천하자고 설교했습니다. 제주교구 사물놀이회 공연과 함께 해변 및 해변 상가거리의 쓰레기 줍기가 시작됐습니다. 이어 바람을 타고 원반을 던지는 바람멍, 해변 명상으로 함께한 자연멍, 해변 모래 위를 맨발로 걸으며 심신의 건강을 높이는 걸음멍, 헷갈렸던 분리배출 방법을 알아가는 분리배출멍 등의 체험활동은 교도 가족들 및 관광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며 원불교를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 중 자연멍에 참여한 한림교당의 한 교도는 동적인 해변에서 외부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집중해보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환경법회를 주관한 제주교구 본공회, 청운회, 여성회는 접수 및 물품 보급부터 쓰레기 줍기 활동 및 함께 살림 앱 설치를 통한 환경 캠페인 등 총괄 책임을 맡아 지구살림 실천에 적극 동참했습니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해소 명상이 열렸습니다. 100명 참여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한 결과 나흘 만에 마감될 정도로 청년들의 반응이 매우 뜨거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부산 해운대구가 후원하고 부산 울산교구 마음토닥 청년센터가 주관하는 해소 명상이 5월 4일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열렸습니다. 해소 명상은 해수욕장에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명상이라는 뜻으로 심신 안정 및 자기 치유 역량 강화를 위해 요가와 소리 명상,
스트레스 해소 명상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회당 약 40여 명의 참가자가 함께한 가운데 부산 울산교구 이광희 교무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박소연 강사의 요가 프로그램, 박대성 교무의 명상 프로그램이 이어졌습니다. 강철부대 2에 출연했던 UDT 김명재 대원도 직접 신청에 참여했으며 이외에도 해소 명상에 함께한 많은 참가자들은 바닷소리와 함께한 명상과 요가가 몸을 깨우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감상담을 전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겨서 마음 건강에 청신호가 오기를 바란다는 바람을 전하는 참가자도 있었으며 행사 내용이 너무 알차고 준비물도 섬세하게 챙겨줘서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만족감이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행사를 기획한 박화영 센터장은 근심 걱정을 파도 소리에 실어보내는 해소 명상이 부산과 해운대의 상징적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나눴습니다. 한편 청년들의 반응이 매우 뜨거웠던 만큼 마음토닥 청년센터는 오는 9월 3일에 해소 명상을 추가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전북교구 상동교당 학생들이 놀이공원을 찾아 도반들과 함께 추억을 쌓고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5월 28일 대구의 한 놀이공원을 찾은 상동교당 중고등학생 교우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상동교당 학생들은 주체적으로 법회를 계획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통해 원불교 교법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요. 이번 놀이공원 방문 역시 학생들이 스스로 5월 법회를 계획하고 어떻게 운용할지 함께 논의하는 과정에서 5월 마지막 주 법회를 너랑 나랑 놀이법회로 정한 뒤 그 일환으로 친구와 함께 놀이공원에 가자는 의견을 수렴해 진행하게 됐습니다. 상동교당에서 청소년 교화를 담당하고 있는 이성득 교무는 놀이법회를 통해 학생들 개개인마다의 특성과 장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활용해 교당 주인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놀이법회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법회 프로그램을 통해 공부와 학업에 지친 학생들에게 재미있고 유익한 법회가 될 수 있도록 청소년 교화 담당자들이 열정과 사명으로 교화에 전념해야 한다고 바람을 전했습니다. 한편 상동교당은 침체된 청소년 교화의 활성화를 위해 교리법회와 인성교육, 명상 요가법회, 전시회 관람, 놀이체험 등의 문화법회를 운용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이 회상의 주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코로나19로 움츠렸던 일상이 활기를 찾아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최초의 대안중학교인 성지송악중학교가 올해 처음으로 학부모와 학생, 교직원이 하나 되는 전가족 그린 캠프를 진행해 몸과 마음의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오랫동안 미뤄졌던 성지송악중학교 전가족 그린 캠프가 6월 3일부터 4일까지 교내 운동장 및 체육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캠프 첫날인 3일 오전에는 학생과 교사, 오후에는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명랑 운동회가 펼쳐졌는데요. 이어 달리기와 줄다리기, 복주머니 터트리기 등 다양한 게임들이 준비된 가운데 저마다 각자의 기량을 마음껏 뽐내며 뜨거운 승부를 펼쳤습니다. 운동회가 끝난 뒤에는 가족별로 운동장에 텐트를 설치해 1박할 보금자리를 만들었으며 학생들 스스로 준비한 저녁 만찬 후에는 이장훈 이사장을 대신해 박원중 상임이사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캠프 첫날의 하이라이트는 학생들이 준비한 저녁 공연이었습니다. 끼와 재능이 넘치는 무대는 캠프의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으며 각자의 소원을 적은 종이를 조명이 밝혀진 해바라기 꽃에 단 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는 걸로 첫날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둘째 날은 학부모 총회 및 학교 설명회로 함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급별로 준비한 먹거리 장터로 즐거움을 더했으며 환경과 탄소 중립에 대한 교육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하승균 교장은 이번 캠프를 통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하나 되고 새로운 기운과 희망으로 가득 차 2023년에도 많은 신입생들이 함께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습니다. 5월 30일 종교연합 아카데미 첫 강좌가 온라인으로 진행돼 격동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원불교 평화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종교연합 아카데미 첫 강좌는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박도강 소장이 종교와 문명의 미래, 격동의 국제정세와 원불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함께했습니다. 서구 중심 문명화, 근대화에 대한 비판적 성찰에 대한 이야기로 문을 연 박 소장은 이어 지속적 문명 충돌 위기, 지역 분쟁과 난민, 자연 파괴와 기후 위기, 질병의 팬데믹 현상, 탈종교 시대의 정신 문명의 위기 등 격동의 국제 정세와 인류 문명의 위기 현상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박 소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유발 하라리, 제레드 다이아몬드, 자크 아탈리 등 인류 위기에 대한 세계 지성인들의 주장을 살펴본 후 원불교 평화운동은 열린 정신문명 사회 및 강약 진화의 평화 문명 사회로 나아가고 생명 중심의 은생태 문명을 실현하며 종교연합 인재 양성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 소장은 다종교 사회에서의 종교 간 이념적, 신앙적 갈등은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므로 소통하는 문화를 통해 종교 간 대화와 협력을 이어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서울교구가 원기 107년 동행 프로젝트 일환으로 제작한 6.1 대제 기념 성가 영상이 교도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서울교구는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음악, 영상, 교재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그동안 꾸준히 교화 현장을 돕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콘텐츠를 출갑뿐 아니라 제가도 참여할 수 있게 동행 프로젝트로 기획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원기 107년 동행 프로젝트 일환으로 6.1 대제 기념 성가 영상 6월이 오면을 제작해 또 한 번 대중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서울교구 교화훈련팀과 서울교구 성가연구회가 공동 기획한 원기 107년 6.1 대제 영상은 원불교 서울교구 음악 장학생이 성가 190장 6월이 오면을 불러 묵직한 감동을 전했고 김성현 교무의 내레이션 또한 깊은 울림을 더했습니다. 여기에 원불교 역사박물관의 협조를 받아 소태산 대종사님의 유품 사진을 담아냈는데요. 공부거리 일거리로 가득 찼던 가방, 제중에 길을 걸으며 신었던 신발, 일심 모으기 위해 즐겨 사용한 단주, 초기 교서를 집필할 때 사용한 경상과 자, 대각전에서 법설하실 때 사용한 법상 등 대종사님의 유품 사진 한 장 한 장마다 스승님에 대한 그리움을 가득 녹여내며 교도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 감사합니다. 교전을 한 번 읽은 것만으로도 이 생은 은혜가 넘칩니다. 소태산 대종사님을 만나서 나를 좀 더 깊이 만날 수 있었고 성현님들을 가깝게 만날 수 있었고 세상 만물과도 더 가깝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곁에 와주신 스승님 감사합니다. 스승님을 만난 것이 참 다행스럽습니다. 아직도 더 만나고 싶은 스승님 그립습니다. 온 세상 앞에서 스승님이 자랑스럽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제자로 살겠습니다. 어렵지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태산 대종사님. 매거진원 초대석 시간입니다. 교단을 대표하는 기관지 바로 월간 원강인데요. 바로 이 월간 원강을 통해서 원불교 문화와 출판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월간 원강사입니다. 종교와 문화가 더욱 다변화되어가는 이 현대 사회에서 월간 원강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매거진원 초대석 시간에는 바로 월간 원강사 사장인 이성심 교무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카메라 보시고 직접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올해 월간 원강으로 발령받은 이성심 교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올해 월간 원강사 사장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도 드렸기 때문에 더욱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니만큼 그 역할이 조금 더 책임감도 느껴지고 무게가 좀 느껴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네, 제가 월간 원강 편집인으로 발령받은 지 벌써 5개월이 지났는데요. 현재는 원강 6월호까지 저희가 발행을 했고요. 네. 또 4월과 5월에는 무척 바쁘게 움직여서 도서출판 2권도 발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원강 코너들을 새롭게 마련하느라고 좀 분주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5월 마지막 주에는 지난 3년간의 사무실 운영에 관한 감찰원으로부터 사무감사를 이렇게 지도를 받아서 행정 업무 하나에 이렇게 체를 잡아가는데 신경을 정말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저희들은 그 원불교 출판 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현재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상반기 정말 바쁘게 흘러간 것 같은데요. 네. 월간 원강사 하면 사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교단의 대표적 기관지 월간 원강입니다. 그 역사가 결코 짧지 않은데요. 거의 70여 년 시간이 지난 올 7월이 되면 73주년이 된다고요? 네, 저희 월간 원강은 원기 34년 7월 31일에 창간호를 발행을 했습니다. 네. 원강 창간호에 정산 종사께서 내려주신 법문이 이론지강 편조 시방이라는 그런 제호였거든요. 네. 이론의 밝은 빛이 시방 세계에 두루 비춰지기를 염원하신 것입니다. 이 법문은 5월 30일에 정산 종사께서 유일왕님 일기생인 이은석 이공전 선지님을 기관지 발행 업무를 맡기시면서 해주신 법문이라고 네. 이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두 분이 2개월을 준비한 후에 7월 31일에 격월간으로 발행을 했는데요. 당시 편집인 겸 발행인은 구타원 이공주 종사님이셨습니다. 네. 그야말로 역사 속 인물들이 네. 저희 원강의 그러네요. 주인공들이셨고요. 그리고 원강 1950년에 원강 5호로 발행이 이게 5호로거든요. 네. 5호로 발행이 되었는데 당시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발행을 했지만 각 교당으로 보급을 하지 못하고 네. 그냥 바로 정간이 되었다라는 네. 이제 그런 아픔이 있었고요. 네. 또 전쟁이 휴전이 되고도 바로 이어서 발행을 못했는데 네네. 교화 현장에서 기관지 발행이 끊임없이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원기 39년 4월에 제6호가 네. 개간으로 이제 복간이 되면서 제호도 바뀌었습니다. 체가 이렇게. 바뀌었네요. 네, 원강 이렇게 처음에는 이런 원강에서 지금은 둥글둥글 일체처럼 이렇게 원강 이렇게 6호가 이제 개간 복간이 되면서 제호가 바뀌었고 이후에도 국가공인 정기 간행물로 등록도 하면서 표지도 이제 칼라로 현대처럼 이렇게 칼라로 변모되어서 잡지로서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원기 104년도에 원강 70주년 기념 행사를 했는데요. 네. 당시에 또 경산 종보사님이셨죠. 그때는 그 상사님께서 원강 법등이라는 친필을 써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스승님들의 법문을 받들어서 네. 원강이 대중들의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자 저희 임직원들 모두 열심히 연마하면서 노력의 노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또 3주년이 되는 건데 올해 뭐 특별히 어떤 이벤트가 마련이 되어 있나요?
올해는 이제 제가 부임을 해서 네. 특별히 이벤트는 없고 네. 원기 104년도에 그 원강 70주년 70주년 때, 기념 네. 행사를 좀 거대하게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특별히 없고 다만 그 제가 와서 그 경산 상사님께서 원강 70주년에 내려주신 법문이 원강 법등 그 친필 법문이 있으셔서 네. 이제 그거를 다시 자료실에서 다 꺼내서 액자로 예쁘게 오. 해서 사무실에 걸어놓고 네. 정신을 새롭게 가다듬고 있습니다. 아, 네. 네, 네. 이제 올해는 73주년이기 때문에 70주년 때 했던 이제 기념 행사 때 진행했던 네. 그 이제 경산 상사님이 써준 친필 법문 네. 이걸 가지고 이제 또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역사를 쭉 둘러봤는데 정말 지금 실제로 이렇게 또 저는 보고 있다 보니까 네. 더욱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 정말 원강의 창간 자체가 우리 교단 발전과 함께 온 뭐 하나의 이정표라고 좀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떠신가요? 네, 저도 와서 월간 원강의 연역을 다시 한번 네. 살펴보니까 굉장한 어떤 교단 초기 역사가 그대로 담겨져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원강사가 첫 발족을 하고 현판을 건 곳이 바로 중앙총부 소태산 대종사 성탑 옆에 가면 송대가 있잖아요. 네. 그 송대에 그 원강 편집실이라는 간판을 이렇게 걸으셨다고 네. 연역에서 찾아볼 수 있었고 그만큼 원강 창간이 얼마나 큰 배려를 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한 그 원불교의 문화 창달을 위해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실 이사를 이렇게 계속 몇 차례 옮겼어요. 네. 이제 그걸 어디로 옮기셨나 또 살펴보니까 송대에서 시작한 원강이 다음에는 그 현재 동산 수도원인 동산선원 그러니까 과거에는 일이 고등선원이라고 했나 봐요. 네. 이제 거기에서 좀 편집을 맡아서 하다가 다시 총부 송대로 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총부 도소실 현재 그 법무실 있죠. 네네. 족법사님이 계시는 법무실 그 자리가 도소실이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편집실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익산 시내에 있는 동아병원으로 또 갔었고 그 다음에 원료고 창고 그리고 신안 철물 창고 이건 제가 교도님이 네. 운영하는 그런 철물점 창고에서도 발행을 하고 다음에 이제 총부 문화회관 건물로 이제 공식적으로 들어오게 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시대 발전에 따라서 익산 시대를 우리는 네. 조금 더 활짝 열기 위해서 서울 시대로 우리가 네네. 원강을 먼저 올라가서 변모를 해보자 해서 네. 흑석동 서울회관 소태산 기념관 네. 짓기 전에는 그곳에 있었고요. 네. 지금은 현재 여의도 교단 건물 2층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네. 교단의 어떤 명맥을 유지하면서 원강지가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73년의 어떤 역사를 함께 해오고 있는데 초기에는 그 인쇄가 들어가기 전에 정산 종법사님께서 이 안에 든 원고 내용들을 네네. 하나하나 다 이제 종법실에 가서 다 읽어드렸다고 해요. 직접. 예, 네네. 예, 그거를 연역해서 저도 찾았거든요. 네. 직접 읽어드렸고 이거를 다시 읽어드릴 때는 종법사님께서 이제 그 편집하는 네. 그분들에게 맛있는 거 과자도 많이 네, 주시고 네. 예, 격려도 많이 해주셨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네. 사실 이게 편집실이 지금 거의 쭉 읊어주신 것만 보면 거의 한 10곳 가까이를 이제 옮겨 다닌 건데 사실 이게 옮겨 다니면서까지 이런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유지하려고 했던 그 노력이 아마 이 기관들의 이름만 봐도 좀 네. 드러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원강 이전의 교단 기관지는 어떤 순으로 또 바뀌게 되나요? 네, 원강 창간하기 이전에는 네. 그 교단 초기에 월보가 있었고 네. 그 다음에 해보가 있었고 네. 그 뒤이어서 저희가 원강으로 이렇게 네. 창간을 했습니다. 네, 올 또 7월부터 원강이 또 새롭게 바뀐다는 소식을 또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하실 것 같은데요.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좀 미리 살짝 들려주신다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사장님 새로 부임했으니까 네. 바꿔라라는 주문이 네. 내부에서도 많이 있었고요. 네. 네, 그래서 저희는 그 전면 개편보다는 약간의 어떤 변화를 좀 시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새롭게 편성되는 지면이 그 시대 상황에 반영하여서 사생일신 반려동물 이야기. 오, 네. 요즘 반려동물 네. 인구가 1,500만이라고 맞습니다. 하잖아요. 그래서 사생일신 반려동물 이야기, 그리고 자가진당 항목이 있는 그 마음대조 정전교리. 네. 우리가 정전을 많이 읽고 공부는 하지만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세밀하게 공부를 해봅시다 해서 네. 이제 대조할 수 있는 그런 정전교리를 좀 담아보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대종사님 성적지나 교족지 탐방하는 대종사님 발자취, 그리고 대산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네. 그 이론의학을 그 연재를 좀 부탁을 드렸어요. 네네. 그래서 마이크로 온 김상수 박사님께서 아마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요즘에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은데 카툰 형태도 또 있다고요? 예, 저희가 그동안은 그 오랜 시간 카툰이 울림이라는 네, 네. 카툰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여서 열림이의 보물섬이라는 타이틀로 네. 일상에서 어떤 깨침을 동화 그림 형식으로 좀 스케일이 있게 네. 시원시원한 그림으로 네네.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 이 중에서 혹시 가장 관심이 가는 코너가 있으신가요?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마음대조 정전교리하고 네. 네, 그리고 또 열림이의 보물섬. 열림이의 보물섬. 네. 열림이라는 이제 주인공이 또 등장을 해서 이어가는 네, 웹툰이네요. 그러니까 열림이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네. 왜 그 대종사님께서는 모든 사물을 보면서 거기에서 깨침을 얻으라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상의 깨침을 동화 형식으로 좀 쉽게 풀었어서 네. 이제 그림과 함께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조금 뭐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 부분들도 이렇게 좀 네. 쉽고 재미있게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이 7월호에 대한 좌담을 어떻게 또 진행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이번 7월호에는 그 교단 혁신이 지금 최대의 이슈이다 보니까 그 강혜윤 교단 혁신 위원장님과 네. 또 제4대 교단 제4대 설계위원장이신 그 김도훈 네. 교도님과 함께 혁신에 관한 자담을 또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또 이런 변화들이 결국에는 원불교의 문화 교화를 또 소임을 다하기 위한 끊임없는 또 노력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 종교 관련된 특정 이제 미디어 관련된 것들이 아무래도 일반인, 특히 이제 비교도 분들에게는 조금 노출되기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크실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해결하려고 하시나요? 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월간 온강 홈페이지를 지금 개편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개편이 다 되고 나면 저희가 문자 홍보를 통해서 원강을 끊임없이 클릭할 수 있도록 할 네. 것이고 또 교단 내 행사나 인터넷 기사들을 이제 그때그때 바로바로 업데이트를 좀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매일매일 좀 월간 온강 홈페이지를 네. 바쁘게 클릭할 수 있도록 네네. 독자들을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하고요. 네. 이제 홈페이지 개편이 마치면 기존에 있는 페이스북이나 또 여러 가지 SNS를 활용한 그런 홍보 활동도 이제 재가동하고 더욱더 좀 부지런히 움직여야 될 게 이제 카드 뉴스를 네. 제작을 해서 보기 쉽게 원강의 그런 연재물들을 쉽게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아무래도 또 일반인 비교도 분들에게는 조금 더 노출이 잘 될 수 있는 뭐 SNS 같은 온라인 플랫폼들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야 되겠고 또 요즘 세대들은 카드 뉴스로 모든 소식들을 좀 맞아요. 접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또 잘 제작해서 배포한다면 충분히 많이 또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부분입니다. 교단 내 주요 소식이
이야기나 뭐 이웃 종교 이야기 이런 것들을 주로 이루는데 일반인 교화를 위해서는 결국에 우리가 이런 시대와 좀 공감할 수 있는 뉴스들을 좀 다뤄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인데요.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네, 그 시대 공감의 뉴스 보도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네네. 예, 그러나 요즘 그 정치적인 것들이 좀 너무 많아서 그 불편한 점도 없잖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정치는 좀 배제하고 문화 분야나 사회 전반의 어떤 뉴 트렌드 형식들을 우리 교법으로 해석을 해내려는 네. 이제 그런 노력들에 대해서 더욱더 우리가 힘을 쏟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더욱더 연말을 통해서 시대 공감이나 시의성에 맞는 기획 기사가 이제 많이 이렇게 연재되고 또 노출이 될 수 네. 있도록 예,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되겠죠. 네, 네.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느껴지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런 고민과 노력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런 또 좋은 소식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월간 원광이 무려 5회에 걸쳐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우수 콘텐츠 잡지에 선정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이야기는 자랑이니까 마음껏 해주시면 좀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좀 네. 들려주시죠. 네, 저 우수 콘텐츠 잡지는 네. 이제 전임 사장이신 필산 노태영 교무님께서 네. 이뤄낸 성과이기도 합니다. 과거 원광은 그 한국 잡지협회에 등록이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온불교 기관지이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잡지만 발행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전임 사장님은 시대 상황에 따라서 네. 이제는 교단 내 소식만이 아니라 교단 외 소식도 이렇게 온강에 넣자, 좀 트자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열심히 이렇게 활동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종교학자 인터뷰나 또 이웃종교 인터뷰 등이 이제 많이 이렇게 노출이 되었어요. 네. 네, 그러면서 다각화를 시도를 했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어떤 교단 밖으로 활동이 아무래도 우수 콘텐츠 잡지로 선정되는 계기가 아니었나. 이제 그런 진단을 저 스스로 해봤습니다. 네. 네. 뭐 앞으로도 우리 원불교 내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또 사랑받는 잡지로서 또 좋은 소식 있으시면 또 들려주시죠. 네, 네. 자, 이번에는 책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또 해보겠습니다. 월간 원광사에서 정말 많은 책들이 또 출판이 됐는데요. 다 하나하나 또 소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책이 있습니다. 최근 위주로 조금 언급을 해드리면 올 5월에 이원 시조집이 출판이 되고 4월에는 황민정 교무님의 나무아미타불도 출판이 되고 또 작년 4월이죠. 전산종법사님의 정전 해설서 2권도 출판이 됐는데요. 책을 출판한다라는 게 이게 우리 월간 원광사에서 어떤 또 의미를 지니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네, 책을 직접 또 가지고 오셨네요. 5월에 그 자작나무 숲의 노래 이희원 교무님의 시조집 네. 이렇게 출판을 했고 표지도 너무 멋있습니다. 4월에는 이제 그 황민정 교무님의 나무아미 타불과 이제 나무아미 타불이 이게 영역본도 있어요. 오. 그래서 영문본도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아마존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네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기획서 발행을 하는 이유는 그 이론 문화의 어떤 저변 확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온불교 이념의 사회화를 통해서 행복과 영성을 밝히는 그런 내용의 가치를 두려고 합니다. 네. 또 교법의 가치가 교전에 갇혀 있거나 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획 출판을 통해서 교리 정신이 시대화, 생활화, 대중화로 확산해 가야 하기에 질 높은 책을 더 활발하게 발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이 중에서 혹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참 힘드시겠지만 꼭 네. 소개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책이 있으실까요? 네, 아무래도 제가 애정을 갖고 정말 네네. 열심히 교정 봐드리면서 발행한 이 나무아미 탑을 이 네. 책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네. 이제 최근에 이 나타운 황민정 교무님이 이 나무아미 탑을 책을 출판을 하셨는데 이 책은 그 황민정 교무님이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공부하면서 네. 당신이 가졌던 화두, 여성의 몸으로 성불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해답이 들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연불 수행을 통해서 공부한 이야기도 있고 또 근무 중에 온불교 대학원대학교 근무 중에 당신이 뇌졸중이 왔어요. 이제 뇌졸중이 와서
이 뇌 한쪽을 이제 드러냈는데도 불구하고 네. 제대로 말을 하고 하는 그런 과정. 그러니까 자기 훈련의 어떤 연말을 통해서 정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정말 진솔하게 여기에 네. 이제 다 풀어 놓으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지금도 대산종사의 기원문 결여를 공부를 계속 하시면서 네네. 나는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거를 또 밝혀주셔서 후진들에게는 정말 좋은 책이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고 네. 이 책을 손에 들면은 그냥 뭐 서너 시간 바로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만큼 몰입도가 좀 네, 높네요. 몰입도가 이렇게 좋아요. 그리고 드라마틱하고 네네. 문장들이 좀 간결해서 네. 교무님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 해서 계속 손 놓기가 싫어요. 네네네. 예, 다음이 또 궁금해져서 네, 네. 계속 읽어지는 네. 그런 또 책인가 봅니다. 직접 이렇게 책을 또 가지고 오셨는데 전체 내용은 직접 다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요 한 구절을 한번 소개해드리면 당장 이 책에 다들 관심을 보일 것 같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직접 한번 좀 들려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 책 50쪽에 보면 네. 그 교무님이 그 불교가 아닌 원불교로 네. 출가를 하게 된 뚜렷한 동기를 밝히신 부분이 있어요. 네. 이제 그 부분을 제가 한 줄 소개로 네. 이렇게 해드린다면은 네. 잠시 그냥 편하게 읽어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네. 비몽사몽간 꿈의 발끝에서 머리까지 쭈삣쭈삣 하더니 영산해상 봄 소식이 다시 와라는 교가가 들렸다. 예. 그리고 검정 학복을 입으신 소태산 대종사께서 나오셨다. 그리고 꿈에 해주신 말씀이 서가모니 부처님과 내가 둘이 아니다. 고 하셨어요. 너무나 기뻐서 소리를 질렀다. 왜냐하면 동국대학교 4년 동안 공부하면서 대종사를 한국 불교계의 선지식들 가운데 어떤 반열에 올리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지만 실패를 하였고 그 한국 신종교 지도자들 중에 어떤 반열에 또 올려놓을까 하였지만 역시 실패하였다. 그러던 차에 아버지의 열반 후 원불교 교법으로 아버지가 변화되고 마지막 천도를 받게 되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난 후 대종사님을 다시 보게 되었다. 결정적으로 이 꿈으로 인해서 4년 동안 했던 모든 고민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이것을 계기로 소태산 대종사를 새 시대의 새 부처님으로 모실 수 있는 내 안의 믿음이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라는 어떤 당신의 출가 동기 이야기가 이렇게 힘있게 적혀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렇게 딱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네. 아마 또 많은 분들이 이 책 전체를 또 궁금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책 하니까 이 얘기를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저희 매거진 원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교보문고 광화문점에 원불교 서가가 마련됐다는 소식입니다. 아무래도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또 기쁘신 분 중에 한 분이 아닐까 싶은데 어떠셨나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 기회를 잘 포착을 해서 4월에 저희가 교보문고하고 간행물 그 판매에 대한 협약을 체결을 마쳤어요. 네, 그리고 원강에서 발행된 책들을 그 인터넷 교보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했고요. 저희가 책을 발행해서 아무래도 직판을 하면은 그만큼 수익금이 많이 남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교보문고를 통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게 되면 그만큼 이 수익금은 좀 빠지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교보하고 이렇게 체결을 해서 해야 먼 미래를 볼 수 있고 또 원불교 문화의 어떤 저변 확대랄까 그런 것들을 도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기꺼이 어떤 수익을 조금이라도 더 포기하고 활성화만 시킬 수 있다면 더욱더 열심히 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원불교 정서를 담은 책들이 정말 좀 시중에 서가에 많이 꽂혀 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많은 분들이 찾는 서점이다 보니까 거기서 그냥 지나가다가 가볍게 생각을 했지만 뭐 발견할 수 있는 또 우리 책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움직임 자체가 결국에 우리가 원불교 대중화를 향한 또 힘찬 발걸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앞으로도 이런 움직임들은 계속 돼야겠죠? 또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네. 저희는 언제나 그 정산 종골사님께서 해주신 이론지광 편조시방
그리고 경산 상사님께서 써주신 온강 법등이라는 법문에 바탕을 해서 세상을 밝히는 이야기에 치중을 하려고 합니다. 또 유익한 마음 공부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대중성이 확보된 잡지로 나아갈 것이고 교단의 비전을 제시해 가면서 역사성을 확보하는 또 잡지, 그리고 교화 현장에 법열을 전하는 그런 잡지로 나아가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월간 원강만 해도 이미 너무 많은 것들도 하고 계시지만 월간 원강이나 책 외에도 혹시 이런 것 한번 해보면 좋겠다, 혹시 상상만으로도 좀 생각해 보셨던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실제로 계획하고 있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아무래도 그 원기 100년을 맞이해서 저희가 법문 사경을 이렇게 굉장히 많이 전교도적으로 이렇게 하고 많이 또 하셨는데, 우리가 법문 사경을 하듯이 그 원강지 내에 그 내 마음에 와 닿는 그 한 구절 옮겨 적기, 그런 것들을 좀 해보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한 구절 옮겨 적으면서 나는 왜 이 단어나 이 구절이 나한테 와 닿았는지 생각을 해보면 반드시 이유가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자기 치유나 내 마음 다시 보기,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내가 또 새롭게 거듭날 수가 있고요. 또 방법은 병원이나 요양원 등에서 원강 읽어주기 활동이 좀 전개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원강에는 좋은 예화도 많고 또 자기 점검할 수 있는 교리 이야기도 있으니까 월 1회 원강으로 법해보기도 하면 또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끝으로요, 월간 원강사를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원강도 만나고 그리고 수많은 책들을 접하고 있는데요. 뭐 독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 외에 또 수많은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또 한 말씀 건네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충분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 직접 보시고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최근에는 그 다양한 그런 전화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원강의 내용이 차분해졌다. 또 뭔가를 보이려고 해서 좋다라는 이제 그런 전화를 많이 해주셨고요. 또 젊은 시각과 기존의 시각을 잘 중화시켜 내려는 그런 노력들이 보이고 그런 의도가 있어서 좋다라는 그런 피드백을 열심히 해주고 계십니다. 원강을 통해서 혹은 일반 책을 통해서 마음을 밝히는 그런 한 구절을 찾으셨으면 저희는 더 바랄 것이 없겠고요. 또 책 한 권을 다 읽지 않아도 좋습니다. 어느 한 꼭지나 한 문단에서 마음이 어떤 편안해지는 또한 그 위로를 받는 그런 문장을 찾아서 항상 거듭난 새 하루를 맞이하셨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무아미 타불이 이제 영문판도 그 아마존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더욱더 인기가 많이 높아져서 최근에 한강 작가가 받은 멘부커상 그런 상까지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나무아미 탑을 많이 애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또 원강사에서 나오는 많은 책들 모두 또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책을 읽는, 그리고 글을 읽는 방법은 다양하죠. 꼭 한 권을 다 읽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울림을 줄 수 있는 부분들 잘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사회적으로 원불교 문화의 자부심이 되고, 또한 기관지를 넘어서 일반 사회와 대중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좀 노력하는 월간 원강사의 발걸음에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앞으로 7월부터 또 바뀌게 되는 우리 월간 원강 또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 22주년을 기념하며 종교 간, 계층 간, 인종 간 벽을 허물고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 있다 평화음악회가 6월 18일 광주 풍암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종교인 음악회인 만큼 원불교 공연 또한 준비되어 있으니 함께 하셔서 마음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산울산교구 메타버스 어린이 법문축제가 6월 19일 어린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대종사님과 술래잡기, 다함께 OX 퀴즈, 메타버스 공간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종사님 숨결 따라 전주 한옥마을 성적지 순례 온 마음으로 걷기가 6월 19일 펼쳐집니다. 성적지 순례, 우리 가족 소원 주머니 달기, 법문 켈리 명상 등의 체험으로 꾸며지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교화와 교육, 복지, 산업, 문화의 모든 방면과 사상과 철학을 집대성하는 학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학술 연구 아이디어 공모전을 시행합니다. 응모 기간은 6월 30일까지며 교단 제3대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영광국제마음훈련원이 명상여행을 준비했습니다. 7월부터 10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차운 치유 명상, 굴림대 명상, 편백순 명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차 명상여행은 7월 8일부터 9일까지 1박 2일간 열립니다. 이맘때 피기 시작해 7월 정도까지 빛을 발하는 꽃이 있습니다. 바로 수국인데요. 수국은 토양 성분에 따라 꽃의 색이 변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하느냐, 어떤 장소에 있느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빛깔이 달라지는 걸 보면 우리도 수국을 닮은 것 같습니다. 매거진원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